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7살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아직 취학 전이라 부득이하게 친정 부모님께 신세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이 키우면서도 씩씩하게 사시는 싱글맘들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서 이혼을 한다는 건 엄마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마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도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아이가 아니었으면 당장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이 핑계로 이혼 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는 못난 말을 해가며 불행한 인생을 합리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해도 저는 아이에게는 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엄마이고 싶었으니까요. 어렵게 한 결정인 만큼 저는 이혼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지는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은 서류 정리며 주거 문제 정리며 너무 바쁘게 지낸 터라 제 삶을 돌아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간의 삶을 정리해 볼 여유가 생긴 것 같네요. 사실 얼마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 재결합하자며 헛소리를 하고 갔던 적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고민할 것도 없이 거절하고 집에서 내쳤지만요. 그 인간이 이혼한 지 한참 지나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의 이혼 얘기하려면 결혼을 어찌 했는지부터 살짝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 남편은 막 복학한 복학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사귀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가 일찌감치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전 임신으로 했는지라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랬으니 여러 가지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처음에 결혼하겠다 했을 때 놀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셨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줄 알면서도 결혼 강행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이는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그 황망했던 표정과 반응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너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니? 좋은 조건에서 결혼해도 싸울 일이 있는 게 결혼이라는 거야. 연애하는 건 엄마가 안 말린다고 했잖아.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털컥 애부터 가져서는 대책 없이 결혼하겠다는 철부지가 어디 있니? 게다가 시집에서 살겠다고? 너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그냥 미혼모로 살아? 이제 와서 뱃속에 있는 애를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엄마가 이런 걸 보자고 너를 대학 공부까지 시킨 거 아닌데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결혼하겠다는 철없는 말을 해. 엄마, 화 그만 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신 앞으로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줄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우리 연애하는 게 몇 년인데 엄마 알잖아. 책임 안 지겠다는 남자보다 100번 낫지.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엄마가 100번 말려봐야 너는 아마 지금 당장은 모를 거다. 꼭 불에 데워봐야 뜨거운 줄 알지. 부모님은 속상해 하시면서도 결국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 건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3살 차이였는데 이미 제가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반면 그 사람은 짧은 시간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창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면 반대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시댁에서 저희 결혼을 도와줄 만큼
여유가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런 사정을 모두 아는 우리 부모님이 결국 결혼 허락하신 건 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혼을 한 지금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불효를 저질러 버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결국은 결혼도 이혼도 저의 선택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신 건 늘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빠는 지역 내 유지라 할 정도로 부유하시고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신혼집이며 결혼 비용 전부 도와줄 능력은 있는 분들이었지만 저는 차마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결혼하면서 도움까지 받을 염치는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시댁에 들어가서 살 결심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결국 허락하시면서 저와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결혼하겠다니 어쩌겠니? 근데 엄마는 너 시집살이 하는 꼴은 절대 못 봐. 아무리 시부모가 좋아도 힘든 게 시집살이야. 너 고생하는 거 싫어서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살면서 엄마한테 잘하는 걸로 갚고 일단 신혼집은 엄마가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박서방, 자네 우리 딸 여러 가지 포기하고 자네 선택하라는 거 잘 알 거라 믿네. 그러니까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살아야 하네. 약속해 줄 수 있지? 장모님, 당연하죠. 부족한 거 많은 저를 사위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잘하는 걸로 갚겠습니다, 장모님. 박서방, 자네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면서? 일단은 우리 쪽에서 전세 얻을 돈은 일단 마련해 주마. 집은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장만하도록 해. 그건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니까 열심히들 살아. 친정 부모님은 신혼집 전세자금 2억을 지원해 주셨고 나머지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반반해서 정말 속전속결로 결혼했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친정 부모님에게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본성을 잘 몰랐습니다. 아무리 사귄 기간이 오래라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 같이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고요. 배불러 오기 전 결혼하느라 어찌어찌 결혼을 하긴 했는데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형편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저에게 딱히 나쁘게 하시거나 못 살게 구신 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셨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을 시키긴 했어도 며느리 집안이랑 경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기도 했고 결혼할 때 도움 준 것도 크게 없었으니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남편 사업이 번창하는데 우리 친정아빠의 도움이 가장 컸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애 낳고 나서 한동안 남편 사업이 잘 나갈 때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항시, 처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만큼 잘 나가게 된 거 다 네 장인어른 덕 아니냐.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살면서 네 처한테 잘해. 사람이 언제까지 잘 나가라는 법은 없는 거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야.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고 초심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그때는 남편이 한창 기고만장할 때라 어머니가 남편 씀씀이를 보고 걱정하시면서 말하는 걸 듣기 싫어했습니다. 엄마, 될 놈 되리라고 들어봤죠? 될 놈은 결국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될 놈 되리라니까? 물론 우리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 일단은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사업이 큰 거라고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대비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이놈아, 너 돈 좀 번다고 아주 씀씀이가 해포 보여서 하는 말이야. 집도 사고 차도 산 건 알겠지만 그것도 다 빚 아니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저지르고 살아.
어머니는 걱정이 되시는지 남편에게 저런 잔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신 거 맞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호통치듯이 잔소리하셨지만 어찌됐든 어머니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사업으로 한 번에 집안을 일으켜 세운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 남편 일이 잘 풀린 거니까 제가 복덩어리인 건데 그걸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배불러 시집 온 며느리가 아주 예쁘지는 않았는지 애 낳고 나서 시어머니 태도가 돌변하더니 간혹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할 때도 있긴 했습니다. 시댁에 서운한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번갈아 찾아오셔서 이혼을 말리신 분들이십니다. 아이가 있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뻔뻔함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함 때문이었다고 먼저 말씀드리며 일단 결혼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고 나니 배가 본격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저는 예정일 한 달 전까지 직장에 출퇴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 있긴 했어도 남편이 한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만삭의 몸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남편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많이 부리기도 했어요. 여보, 나 이러다가 양손 터질까 봐 걱정이야. 이러다 진짜 일하다 애 나는 거 아니야? 몸이 무거우니까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다리도 저녁 때 되면 퉁퉁 붓고 너무 힘든데 다음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둘까 봐. 여보, 조금만 더 버텨봐.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한 푼이라도 모아놓고 그만둬야 당신도 마음 편할걸? 의사도 그러더라. 막달해도 체중이 너무 불지 않게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잖아. 여러모로 일하는 게 당신한테 더 좋을 거야. 더 버텨보라는 말에 솔직히 서운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투정을 부리긴 했지만 남편 사정을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건설 관련 설계 사무실을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 영업하느라 바쁘기만 했었는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 사업이 특성상 큰 돈을 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라고 처음 일을 따는 게 어렵습니다. 큰 공사의 설계를 맡으려면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금액이 적은 수의 계약을 많이 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설계 경험이 많은 회사일수록 입찰할 수 있는 설계 용역의 금액이 커집니다. 이게 사실 인맥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입찰을 해도 떨어지기 일쑤였고 수의 계약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심지어 일하는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어했어요. 가장 힘든 건 저보다 본인이었겠죠. 남편은 처음에는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버티다 안 되겠는지 나중에는 저한테 도움을 달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요. 여보, 내가 이런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장인어른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주면 안 돼? 장인어른 회사에 공사권 혹시 있으면 나한테 일 좀 달라고 해주라. 내가 진짜 이런 도움까지는 안 바라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석 달도 못 버티겠어서 그래. 어? 당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럼 나 혼자 말할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말씀드려보자. 우리 아빠도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려고는 하실 거야. 남편은 혼자 헤쳐나가다가 한계에 부딪혔는지 결국은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죽하면 처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 생각도 들었고 그때는 남편이 안 됐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결혼도 부모님 반대 이기고 한 주제에 남편 사업까지 도와달라는 말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 출산이고 당장 저도 일을 쉬어야 하는데 남편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건 제게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탁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도 어쩌겠어요. 이제 태어날 아이의 아빠이고 부부이니 한 배를 탄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타파해 준 게 우리 친정 아빠셨습니다. 아빠는 우리 부부의 부탁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진작에 말할 것이지. 그걸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해야 도와달라고 해? 박서방, 자네 그동안 마음고생한 건 알겠다만 사업이라는 게 무작정 동서남북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령도 필요하고 인맥도 활용하고 간혹 편법도 쓸 줄 알아야 하는 법이네. 자네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당분간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겠나? 네, 장인어른. 저는 무조건 장인어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자네 회사 다닐 때처럼 살면 절대 사업에서 성공 못하네. 특히 이 바닥에서는 더 그래. 호기롭게 회사 나와서 자기 사업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몇 달 만에 망하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는가? 자네도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잘 알지? 일단 내일 당장 그동안 업무 추진했던 거 실적 먼저 다 가지고 들어와 보게. 당장 눈앞의 위기만 극복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앞으로 차근차근 자네가 잘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네. 아빠는 평생 사업을 하신 분이니 남편을 보면서 답답한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일거리 몇 개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또 위기가 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 당장에 아빠 말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토목건설 사업을 하시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빠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모레 출산하는 아내가 있고 가장인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당장 수입이 변변찮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친정아빠는 남편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친정아빠가 남편을 도와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신기하게도 남편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인맥을 동원해 자잘한 수의 계약부터 남편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남편 사업은 사실 일이 몇 건만 있어도 어지간한 회사원 1년 연봉은 나오니까요. 남편은 전과 달리 아빠 도움을 받으면서 매일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도 출산을 하고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직장 쉬기 전에 남편 힘들었던 점이 해결되니까 저도 편한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첫돌 무렵까지는 남편은 친정아빠 덕분에 그 분야에서 인맥도 꽤 쌓았고 실력도 많이 늘렸습니다. 처음에 둘만 있던 사무실에서 직원이 6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돈을 벌게 되니까 저에게도 생활비도 넉넉히 줬습니다. 저는 아이가 3돌만 지나면 직장을 다시 복귀할 생각이 있었는데 육아랑 살림에 전념하라는 말도 했어요. 남편이 바빠지고 돈을 벌게 되니까 저도 좋긴 했습니다. 남편은 한창 바쁜 초반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와 육아에는 그만큼 소홀했습니다. 한창 아이 예쁠 때 커가는 모습을 남편은 그리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 아이 키우는 순간이잖아요. 제가 너무하다 싶어 서운하다 하면 돌아오는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돈 버는 건지 당신 몰라? 다 당신이랑 우리 딸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하는 거야.
힘든 사람한테 완벽한 아빠 노릇까지 요구하지 마. 누가 완벽한 아빠 노릇하래?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우리 시연이가 당신만 보면 우는 게 괜히 그러는 거겠어? 당신도 말만 아빠라고 하지 말고 애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갈 길이 멀잖아. 그때까지는 당신이 참아줘. 누구보다 자기 사업을 잘 이끌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균형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남편은 도무지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마치 하숙집인 듯 생활했고 육아를 도와주는 건 아예 없었습니다. 아마 아이 기저귀 갈아준 것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저도 독박 육아로 힘들었지만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도 남편 사업이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서포트 해주고 싶어서 잔소리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친정아빠는 남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신 1등 공신이셨습니다. 일단 지역사회에서 아빠가 그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빠 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저희는 전세를 탈출해 결혼 5년 만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도와주신 보증금 2억에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 만 1억도 안 되는 대출이라 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갈등은 집 등기를 칠 때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아니라 전매로 분양권을 샀는데요. 등기 칠 때 남편과 명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동명의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5억대였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제 돈이 절반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재산이 불어날 그 시점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등기를 쳐야 하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집은 아무래도 내 명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혹여 사업상 담보대출하려면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절차가 수월하다 그러네. 일단 내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봐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따를 거라 예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입에서 담보대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더더욱 단독 명의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집 명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준 거 팔알은 우리 아빠 덕이고 친정 돈도 들어가 있는데 단독 명의라뇨. 저는 그건 싫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집이 당신 돈으로 산 거야? 우리 결혼해서 이제까지 모은 돈으로 산 건데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지. 그리고 담보대출? 당신 단독 명의로 해서 마음대로 대출 받아도 나는 모르는 거잖아. 난 그런 식으로 돈 사고 치는 거 용납 못해. 공동 명의 안 할 거면 잔금 치르는 거 돈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솔직히 집 산 거 내 덕이 더 큰 거잖아. 당신은 애 낳고 내내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면서 공동 명의를 해달라는 거 솔직히 웃긴 거야. 다른 집은 남자들이 전부 단독 명의로 집 사더라. 암튼 나는 내 명의로 할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러라고 했으니까 더 토달지 마. 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고? 당신 나 없이 어머니랑 뭐 그런 결정을 해? 어머니는 대체 왜 간섭하시는 건데? 솔직히 말해 결혼할 때 도와준 것도 없으시잖아. 심지어 시어머니가 남편 역성을 들며 단독 명의로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자 더 열이 받더라고요. 남편과 옥신각신하고도 결론을 못 내서 제가 어머니에게 연락해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애 아빠한테 우리 집 산 거 공동명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집을 어찌 샀는지 어머니가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예,
집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뭐 그리 서운한 일이라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고 드니? 그 집 장만하느라 아비가 고생한 거 너도 알 거 아니냐? 원래 남자가 재산을 틀어지고 있어야 집안이 잘 되는 거 몰라? 명의가 남편한테 있다고 네 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자는 거잖니. 별것도 아닌 걸로 기운 빼지 말고 그 집은 아비 명의로 해줘라. 그게 이치에 맞아. 어머니, 뭐가 이치에 맞는다는 건데요? 결혼할 때 제가 보탠 돈이 얼마인 줄 모르세요? 그리고 남편 사업 잘 된 덕이 다 우리 친정아빠 덕인 거 아시면서 집 명의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절대 단독 명의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니도 뒤에서 남편 조종하지 마시고 저한테 할 말 직접 하세요. 예미야, 친정에서 받은 도움은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당사자가 제일 고생이 많았다는 건 너도 부정은 못할 거다. 나도 결혼할 때부터 며느리 어려워서 할 말도 못했다만 이제는 내 할 말도 좀 하고 살아야겠다 싶구나. 너도 친정이 좀 잘 산다고 남편 기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깟 명이 남편한테 주고 기 좀 살려주면 어디가 덧난다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났으니 돈을 잘 벌게 된 거다. 알겠어? 저는 어머니 속마음을 두고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몰상식한 시모도 아니었고 저에게 함부로 막말하시는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운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시댁이 지방이라 자주 본 것도 아니었고 결혼할 때나 아이 클 때나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없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자 제 덕을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기분 나쁘기도 했고요. 어머니까지 아파트 명의 문제에 간섭을 하셨지만 남편과 다툼 끝에 아빠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친정아빠 호통에 집 명의는 공동명의로 처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친정아빠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을 사더니 나중에는 차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바꿨습니다. 외제차를 떡하니 뽑았길래 제가 미쳤냐고 한마디 했다가 애 앞에서 큰 소리 내며 엄청 싸웠던 일도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어째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돈도 벌만큼 버시는 분이지만 제가 느끼기에 엄마와 자식들에게 소홀한 분은 절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큰돈을 만지게 되면서 가정에 소홀한 건 물론이고 저에게 주는 생활비도 아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나 시댁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묘하게 제가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느낌을 받았고 양가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면서도 친정 부모님께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걸 보고 나서는 남편이 변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기 사업에 조언하는 것도 슬슬 귀찮다는 듯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게 정도가 심해지더니 사업을 핑계로 외박도 잦아지고 뭔가 방탕하게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단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본 일이 없었지만 이상한 느낌의 여러 번 남편의 핸드폰에서 내가 모르는 여자들과 진하게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선을 넘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여자와 외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즐겁게 사는 삶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얘기를 해보려고 나를 잡았는데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대체 왜 그리 밖으로 나돌고 가정에 소홀한 건데? 당신 혹시 여자 생겼니? 보니까 술집 여자들이 또 오라고 아주 난리들이던데 대체 얼마를 쓰고 다닌 거야?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정신 좀 차려. 뭐? 당신 내 핸드폰 뒤졌어? 가지가지 한다 정말. 가뜩이나 없는 정 더 떨어지게 하네.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해?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정이 떨어져? 당신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같이 살아? 가서 그 여자들이랑 실컷 즐기고 살아. 나랑 이혼하고 마음대로 살지 그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덥석 물더니 이혼! 너 말 한 번 잘했다. 나야말로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사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아쉬울 게 뭐 있다고 집에 와서 맨날 인상 쓰고 있는 여자랑 살겠냐?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대신 애는 네가 키워라. 양육비는 충분히 줄 테니 걱정 말고. 이제 나도 살만해졌는데 굳이 너랑 살 이유가 없지. 기왕이면 나도 나 떠받들어주는 여자랑 살고 싶다 이거야. 이 인간이 돈을 조금 벌더니 미쳤나 싶더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저런 말을 하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이며 핸드폰이며 마구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좋아. 어디 한번 혼자 잘 살아봐. 당신 속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굳이 당신하고 살 이유가 없지. 이혼해 줄게. 대신 곱게 이혼은 못 해줘. 내 목 재산은 정확하게 분할해서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집에서 계속 살림만 했으면서 네 돈이 이 집에 어디 있다고 그래? 적당히 네가 보탠 돈만 가지고 나가.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웃기고 있네.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나 쫓아내고 혼자 새 출발하려고? 그렇게는 못 해줘. 그동안 쌓인 것도 있었지만 그 인간 혼자 잘나 성공하고 저 내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괘씸한 나머지 협의 이혼 안 해주고 소송 걸었습니다. 배우자가 부당하게 저를 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변호사 말에 이혼 소송 전혀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도 같이 해서 최대한 제 몫의 재산 챙겨받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은 할 수 있었겠지만 공동 명의보다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니까요. 집은 이혼 후 처분하기로 하고 아이와 제가 그 집을 나오는 걸로 부부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마음이 변하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 사이의 불화를 눈치채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며 사정하셨습니다. 아들 잘못 대신 사과하겠다는 말까지 하셨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은 그 인간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친정아빠는 사업적으로 남편에게 큰 도움까지 주셨던지라 더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애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 저 때문에 많이 속이 상하셨는지 한동안 거의 매일 술을 드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실 법도 한데 몇 달간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이혼했다고 의기소침할 거 없어. 딸이 있는데 엄마가 강해야 하지 않겠니? 네 삶은 어찌됐든 살아야 하는 거다. 바까 그 못된 놈은 내가 벼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 잊고 딸내미랑 열심히 살 생각만 해. 저는 아빠 말을 듣고 그저 알겠다고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전 남편은 한동안 아이를 보겠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은 나쁜 인간이구나 싶었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인간이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만 할 말이 있다며 친정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밖에서 만나자 했는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찾아와서 무턱대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어쩔 도리 없이 그 인간을 일단 집으로 들였는데요. 1년 만에 본 그 인간 행색이 어째 좀 꾀죄죄 하더라고요. 하긴 챙겨주는 여자가 없으니 남자 행색이 저렇겠다 싶었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애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를 찾는 겁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집에 안 계셔? 내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장인어른이 내 연락 안 받으시니까 당신이 전화 좀 드려봐. 나 집에 와 있다고 말이야. 전 남편이 아빠가 집에 없는 줄 알았는지 거실에서 소란을 떨자 아빠가 서재에 계시다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전 남편은 우리 아빠를 보고는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더니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원엄마, 내가 갑자기 와서 이런 말하는 거 당황스럽겠지만 이해 좀 해줘. 우리 이혼 다시 취소하자. 애도 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다른 사람처럼 변할 테니까 우리 다시 합치고 새 출발하는 게 어때? 그러자 거실로 나온 아빠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건가? 당장 나가게! 느닷없이 재결합을 하자는 말에 아빠는 그 인간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황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쳤다고 내가 당신하고 재결합해? 쉰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 좀 살려주세요. 제 밥줄이 다 끊어버리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막말로 바람나서 이혼한 겁니까? 재산도 다 나눠주고 양육비도 주는데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 남편은 울면서 아빠에게 울부짖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사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레 짐작입니다만 아마 아빠는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할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긴 아빠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겠죠. 협회의 블랙리스트 업체라고 전화 한번 돌리면 그깟 설계 사무실 망하는 거 이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업 잘 되더니 눈이 아주 돌아가지고 감히 내 딸이랑 손녀를 내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누구 덕에 잘 된지도 모르는 인간 같아서 내가 똑똑히 알려주는 거네. 어디 한번 자네 힘으로 잘 헤쳐나가봐. 나는 모르는 일이니 돌아가. 장인어른, 그렇다고 한꺼번에 사람 숨통을 조이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살아날 구멍은 있어야죠.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이혼하고 1년 동안 정신이 확 들었다고요. 앞으로 제가 정신 차리고 잘할 테니까 이 사람이랑 재결합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자네 같은 인간 못 받아들이니 그런 줄 알아. 혼자 잘나서 돈 벌었다는 놈이 이제서야 내 도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안 건가? 자네같이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놈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네. 앞으로 내 딸 찾아오거나 괴롭히면 아마 밥벌이 다시는 못할 줄이나 알게. 전 남편은 저와 합치고 잘해보겠다는 헛소리까지 해가며 도와달라 했지만 아빠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내쳤습니다. 여보, 시원엄마, 당신은 나 용서해줄 수 있지? 우리 딸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나 이렇게 망하게 놔둘 거 아니지?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부탁 좀 해줘. 누가 당신이고 누가 장인어른이래? 당신이랑 우리는 이미 남남이야.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합치겠어? 네가 잘나서 사업 잘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았나 본데 이제 확실히 알았지? 자기 발로 굴러들어온 복찬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우리 시연이 아빠 노릇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나한테 합치자는 개소리는 다시는 하지 마. 아빠는 울고불고 사정하는 그 인간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 인간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절박하니 여기까지 찾아왔겠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얼마 안 가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아빠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빚까지 졌는지 자기 부모 돈까지 거덜내고 겨우 집 하나 건져서 겨우 산다고 들었네요. 몇 달간 양육비를 제대로 안 붙이길래 어쩔 수 없이 연락했는데 몇 달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시부모님 노후자금까지 털어먹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더군요.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 일단 그러라고는 했습니다만 저한테 이혼하자고 기고만장하게 굴던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얄미워서 봐주기는 싫었습니다. 아마 그 인간은 저와 살면서 얻은 것들이 본인 힘으로 거저 얻은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풍처럼 늘
본인 옆에 있는 제가 귀찮고 하찮았던 거죠. 이혼 전에 저는 멍청하게도 남자 마음이 변하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삶은 남편이 혹여 바람이 나거나 단순히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에 저와 아이를 내치면 박살나버리는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일찌감치 깨닫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 소송하고 이혼한 게 신의 한 수였구나 싶습니다. 아이 생각하면 당연히 마음 좋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테니 저는 혼자 씩씩하고 행복하게 아이와 사는 길을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는 말이 있죠? 만약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건 누구 한 명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룬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여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라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